오늘 이직들의 최후의 보루 여론조사 불공정의 결과입니다. 여기서조차 하락 전환으로 저들의 멘탈이 흔들렸는데 더욱 충격을 받은 것은 바로 한국리서치의 비례정당 지지율 발표 때문입니다. 물론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높은 것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놀라운 부분은 아니지만 이준석과 낙지가 완전히 망했다는 것을 다시 증명한 부분이며 이 여론조사 보도 관련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민주당 지지 응답자 가운데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 투표에서는 조국 혁신당에 표를 주겠다는 비율이 28%에 달했다. 선거 당일 지역구 투표는 민주당에, 비례대표 투표는 조국 혁신당에 할 가능성이 수치로 확인된 것이다. 반면 민주당 지지자 중 민주당 위성정당을 찍겠다는 답변은 53%로 절반을 겨우 넘겼다. 국민의힘 지지자의 76%가 국민의힘 비례위생정당에 표를 주겠다고 답한 것과 비교하면 23%포인트나 적다라는 부분인데 언론사는 이걸로 민주당이 위기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국힘 비례 수치와 민주연합 수치에 대입해서 역산해 보면 국힘 비례당은 최대 40% 득표력이 있고 민주연합은 최대 50% 득표력이 있는 겁니다. 즉 범민주연합의 득표력이 국힘 대비 최소 25% 크다는 얘기가 됩니다. 말 그대로 집토끼만 투표에 나오면 압승이라는 말이고 따라서 총선 전략은 중도 공략보다 집토끼 전략을 쓰는 게 맞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의 워딩이 강력해진 이유가 저는 이 부분 때문이라 봅니다. 그리고 지지층이 결집한 이유는 바로 공천 때문인데 관련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공천 파동에서 보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건도 있잖아. 제가 보기에는 저거는 공천을 안 주는 게 100% 맞지. 왜냐하면 임종석 씨의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범민주 계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공천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종석 씨는 공유물을 사유화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12년 전에 자기가 떠났던 지역구를 거기 당이 전략구역으로 그 홍익표 원내대표가 서초 올라갔기 때문에 전략지역으로 선정해놨는데 거기 깃발을 꽂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공천한 거예요. 그거는 당의 의사결정 절차를 무시하고 그 선거구를 자기의 것으로 여긴 거라고요. 그것이 사람들을 굉장히 비판하게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문명정당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른바 친문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이재명이 당을 통합하려면 나를 공천 줘야 된다 이런 논리인데 자기가 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니까 민주당의 모든 정파의 자산이에요. 공유자산이요. 근데 그 공유자산을 자기의 사유재산처럼 그렇게 하면서 당을 겁박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당대표라도 절대 공천 안 줍니다. 네, 공감합니다. 이런 부분이 현재 우리 지지층에 정치 효능감을 주면서 결집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번 민주당 공천 결과는 저 수박들이 1,000원짜리 당원으로 폄하한 순간부터 이미 결정된 운명이었고 결과적으로 당원의 승리로 볼 수 있습니다. 언론에는 친명, 비명의 프레임으로 보도되고 있지만 사실은 당원들이 스스로 나서 지도부를 흔드는 이들 파벌의 분파적 행태에 경노하고 이를 경선 과정에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대의원제를 통해 당원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계파를 키워 나눠먹기식 행태를 반복해왔습니다. 그 결과 당이 당원과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계파의 이익을 위해 복무해왔고 공천 안 준다고 4선씩이나 한 의원이 탈당하자마자 무소속도 아닌 상대 당으로 갈아타는 만행을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경선 역시 그 바람을 타고 최대한 수박들이 걸러지기를 간절하게 바라면서 어나벨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